예, 선생님 지금 이제 뭐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 토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단일화가 굉장한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제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이제 끝났다고 보는데 사실 이준석 입장에서는 예. 단일화에서 이익 볼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음. 단일화에서 뭐 예를 들어 김문수가 네네. 40대 총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제일 귀맛 당기는 거였죠. 너 총리 줄게. 맞아요. 근데 귀맛이 안 당기는 게 어. 아니 김문수가 이겨야 네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겨야 뭐 그게 의미가 있지. 못 이길 거면 공수표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준석이 뭐 공수표 받고선 그럴 애가 절대 양보할 아니죠. 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를 단일화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준석은 할 의향이 있는 건데 김문수가 이길 가능성 자기가 보다 없거든. 없죠. 없으니까 이건 공수표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가 쌓아온 이미지가 있어요. 젊은 정치 뭐 이런 게 그다음에 이대남의 뭐 이제 리더 뭐 이런 어저께 다 말아먹었죠 한 방에. 근데 어쨌든 그 이미지가 김문수 밑으로 가는 순간 다 끝납니다. 아하. 이 젊은 남성들이 네. 김문수를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들들이 이대남이고 주변에 네. 좀 아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엄청 싫어한대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싫다 이런데요. 꼰대스러워서. 그냥 그 자체가. 네, 생긴 것도 보기 싫고 말하는 투도 보기 싫고 말의 내용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뭐 횡설수설하고 네. 그리고 그당 계속 김문수가 보여줬던 모든 게 꼰대 중에 꼰대 이미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대남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단일화된다 만약에 김문수. 네네네. 그러면 우린 투표 안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이재명을 차라리 찍겠다. 그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석 지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찍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 이대남들은 확고부동한 보수 지지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네. 좀 갈라치기에 당하면서 쓸려다니면서 반패미 이렇게. 경향을 띈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수각을 대변해 준다고 보고 홍준표니 이준석이 이렇게 쫓아다니는 친구들이 많은데 김문수는 아닌 거죠. 아무리 봐도. 아하. 홍준표는 그래도 덜 꼰대스러운 데가 좀 있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는 딱 봐도 꼰대스럽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준석이 머리 숙이고 김문수 밑에 들어가서 안철수처럼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옆에 휴상. 인생 종치는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층이 아이고 우리가 저런 거를 지지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네. 게다가 졌어 대선에서. 지면 끝장나는 거네요. 그렇죠. 갈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익 볼 게 별로 없다. 이런 거죠. 네. 자기가 여태까지 떠들었던 명분하고도 안 맞습니다. 내란 세력과의 단절 예. 이런 거 하고도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해서 특볼 게 별로 없는 상황인 거죠. 이준석은. 네. 그래서 버틴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자존심이 더럽게 세잖아요. 어저께도 사실 그게 사단을 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재명 후보한테 밀렸다, 졌다. 이 말싸움에서 복수심. 복수하겠다, 이기겠다. 여기에 이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막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본다면 이준석은 김문수한테 양보할 수가 없어요. 네. 이준석 때.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돌머리에다가 네. 생긴 것도 자기보다 못생겼고 막 이준석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완전 배신 변절자에 한마디로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내가 왜 제 밑에 들어가서 해야 돼? 저희가 봤을 때는 55, 100번대요. 우리가 봤을 땐 그렇지만 네. 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윤석열도 가짜나서 마이크 뺏고 그러는 그렇죠, 사람인데 그렇죠. 이준석이 맞아요. 김문수한테 가서 알랑알랑 거리게 했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존심이 허락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준석이가 단일화를 하려면 정말로 이제 큰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큰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봤는데 지금 그것도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제 물 건너간 이유가 뭡니까? 일단 어저께 사고 엄청 쳤잖아요 이준석이가. 어제가 좀 컸죠. 대형 사고 쳤잖아요. 그야말로. 사실은 저는 이제 그저께였나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단일화를 위한 과정인데 이것은 쇼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좀 자꾸 큰 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안철수도 그 전날까지도 손가락 자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바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처럼 캐비넷이 열리고 막 캐비넷도 이러면. 열리고 뭐 지금 명태균도 계속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준석한테. 무궁화 꽃이 어쩌고저쩌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이준석이 뭔가 막판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네. 어제 발언은 단일화를 차려고 그랬나? 그건 생각도 없는 거지. 그 순간에는 그 화가 순간에는 나서. 화가 났기 때문에 뚜껑이 뒤집혔기 열렸기 때문에. 야.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단일을 한다 그러면 네네네. 누가 봐도 똑볼 차서 네. 망했으니까 저기 기어 들어간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 더 골 때리죠. 쪽팔리죠. 더 어렵다. 그리고 해봤자 사람들이 야 이준석이 저 정계 은퇴해야 될 놈. 네네네. 걔까지 데려가 낙연이만 아니라 뭐냐 저기는. 낙엽과 개와 인간 쓰레기 집합소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미지를 잘 관리한 상태에서 단일화가 돼야 되는데 네네. 지금 완전 망가졌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쪽에서도 단일화 효과가 야 이준석이랑 단일화하면 지금 오히려 안티가 막 더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극적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밤 11시에 예. 이준석이가 단일화 국외 결단을 떠들어봤자 안 먹힌다. 이제는 별 효과가 이제는. 없을 것이다. 참 어젯밤에 컸습니다. 네, 어제 사고 제대로 어제 쳤어요. 사고가 정말 제대로 친 거예요. 네. 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큰 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죠. 갖다 쓸 놈이 없는 거죠. 갖다 쓸 놈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계엄 때도 계엄도 일단 이걸 성공을 못 시키네. 그렇죠. 예, 그렇게 허락을 해줬는데도 못 시켰어. 끝나고 나서도 야 그래 한동훈이랑 한독수랑 같이 좀 붙여가지고 팀 해보자. 근데 이것들이 또 한동훈이 윤석열 앞에서 윤석열을 딱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죠. 쫄아가지고 깨갱하고 못하고 다 물 건너가고 예. 그나마 헌재 좀 어떻게든 해볼 했는데 때 또 이제 또 헌재 쫄아가지고. 안 되고 예. 그래가지고 조의대 내세웠는데 그쵸. 갑자기 국민들 일어나고 그것도 굴복하고. 야 그래서 한독수 좀 해보려고 한동훈으로 원래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동훈도 안 돼. 한덕수 해보려고 그랬더니 한덕수도 안 돼. 한덕수도 안 돼. 어쩔 문수. 수 없이 김문수인데 이건 바보야. 바보야. 이준석이랑 같이 단일화라도 시켜보고 싶은데 이놈은 또 생양아치야. 이게 뭐 젓가락을 쥐 눈에 찔러. 그리고 나와가지고 막 지랄 발광을 해가지고 판을 다 뒤엎질 않나. 이건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서 네네. 한국에 누구를 심을 때는 네. AI를 심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못 믿고 그분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제일 간단하다 AI가. AI를 만들어서 외피를 잘 씌워서 예. AI를 출마시키자.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그야말로 6월 3일 날 정말 민주정부를 건설하고 뭐 이정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거기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정말 진보를 표방하는 네. 세력과 경쟁하면서 네. 아예 국힘당 같은 애들은 정말 사라지고 그럼요. 완전히 없어지고 퇴출시켜야 돼요. 완전 퇴출되고 말입니다, 진짜. 정말 중도 보수와 정말 진보와 정말 경쟁하는 선의의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토론, 네. 그런 대선, 그런 정치가 돼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저께 이재명 네. 후보, 권영국 후보만 있었어 네. 보세요. 토론의 수준이 매우 높았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근데 참 진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선생님 이낙연은 예, 뭐 자신의 그 묘자리로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이미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예. 이낙연이 누구냐 이런 세상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진짜 예. 정말 민심을 거스르는 순간 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느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그때 그 박근혜 사면이었죠.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낙연이 결국은 그 적폐들을 봐주려고 할 때, 네, 그때 우리 국민들은 왜 봐주냐 적폐들을. 그렇죠. 지금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 싶고 향후 우리가 이제 6월 3일 새롭게 건설한 민주정부에서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한동훈 유튜브 예, 그거 저보고 보라는 겁니까? 혹시 뭐 소문 들은 거 없으십니까?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재밌으니까 하죠.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한동훈은 그게 즐거운 거예요. 즐겁다. 자기의 재발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검사가 내 체질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거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였고 이것이 진짜야. 아내가 시켜서 한 거고 해보니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길이야. 너무 재밌어. 먹방 동훈이라고 불러줘. 네, 그렇죠. 이거였어. 이거였어. 내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이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은 자기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진짜 그 뭐 윤석열 아주 이제 갈라서려고 이제 막 굉장히 말을 세게 하던데요. 네. 어 이거 보니까 김문수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고 사실 김문수가 선거에서 지기를 가장 바라는 건 한동훈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본인이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 그렇죠. 자기가 나갔으면 이겼을 거다. 그러니까 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다는 걸 그렇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는 지기를 바란다는 지기를 거죠. 바라는. 어차피 지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질 네네. 것도 뻔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지르는 거죠. 나였으면 이겼다. 웃기는 소리지만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 정작 윤석열 만났을 때는 한마디를 못 하고 맞습니다. 그 전에는 뭐 고개를 그냥 컵뻑 숙이고 그 서천시장이었던 거예요. 화재 현장 가가지고 지네 둘이 네. 엉뚱한 거나 찍고 자빠졌었으니까 이 말도 안 나오네 이제. 그때 허리가 꺾였었죠. 아 네. 진짜 그게 일본식 인사예요. 일본식 예, 일본에서 인사 사무라이들의 90도. 사무라이가 아니라 일본 사람들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90도. 아 그냥 일본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십시오. 왜요? 물론 그렇진 않지만 정중하게 인사할 때 거의 90도로 일반인들 인사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부탁할 때 네네. 아이 좀 해줘 뭐 이러잖아요. 예. 일본 사람 안 그래요. 딱 꺾어요 이렇게 허리를 꺾고 한 요 정도 각도 부탁드립니다. 안 일어나. 오케이 할 때까지. 오케이 할 때까지? 네. 그래서 그래 하면 그때 이제 허리 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거 드라마 보세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식 인사법이에요 사실. 그거를 조폭들이 90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따서 이제 원래 야쿠자에서 넘어왔는 모양이네 조폭들한테. 원래 일본식 사무라이식 옛날 시대에서 유행하던 정착된 습관적 인사법이고 그게 이제 일본 야쿠자 쪽에서 정착돼서 90도 인사를 쓴 거고 그게 한국에 와서 깡패들한테 왔다가 한국의 깡패들한테 전수가 됐고 깡패들한테 왔다가 깡패들을 조사하던 검사들한테 모았군요 이렇게. 아니죠. 깡패가 조사한 게 걔들도 깡패잖아요. 같이 깡패니까. 법복을 입은 깡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깡패들의 인사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일본식 인사법입니다. 한동훈이가.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인사할 때도 네네. 바로 엎드려요. 그 경찰이나 검찰 같은 걸 다룬 드라마 보시면 네네. 부하 직원이 실수했잖아요. 예. 바로 엎어져요. 엎어져서 이렇게 머리를 여기다 바닥에 대요. 그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 인사를. 그게 사죄법이에요. 사죄법 중에 하나군요. 그래서 상대가 오케이 할 때까지 일어나면 안 돼요. 머리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뭐 저자세라 굴욕적이네. 굴종적이고 저자세랄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인사법을 한동훈이가 이제 걔는 이제 날렸었는데 체질화가 된 거죠. 체질화 돼서 딱 꺾여 이거죠. 90도 이상. 사실은 그 윤석열의 구두에 입을 맞춰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정말 잘못하면 그 일본식 엎드려 뻗쳐하는 게 있죠. 머리 이마에 되는 거. 거기까지 가려다가 좀 중간 정도에 멈췄군요. 그건 이제 좀 그렇고 90도 인사한 거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막 저렇게 뭔가 굉장히 뭐 국힘당이 윤석열과 뭐 이렇게 헤어지지 않으면은 뭐 안 된다고. 아우 지나 헤어지지. 그래놓고 또 윤석열 앞에 가면 또 엎어져요. 또 딱 이거 선생님 말씀하신 레드선 공포증. 공포증. 윤석열 공포증. 윤석열한테 옛날에 까이고 맞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윤석열 앞에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쫄아가지고. 대신 좀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막 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윤석열 어차피 만날 일 별로 없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라 그래도 안 가면 되니까. 네, 안 가면 되니까. 갈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